좀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송파구 사는 네. 23살 그 신형 그랜저 차주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23이요? 네. 군대는 다녀오셨겠네요? 아직이요? 아직이요? 네, 아직. 네. 자, 그러면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이거는 네. 신형 그랜저 그 GN7 모델 1.6 하이브리드 23년 3월에 출고한 차량이고요. 이야, 23년식. 네, 완전 지금 신차여서 키로수가 거의 2,900km? 네. 그 정도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등급은 이제 익스클루시브죠. 네. 선택 옵션은 어떤 거 넣으셨어요? 이거 신차로 뽑으신 거죠? 네, 신차로 뽑았고 네. 선택 옵션은 파노라마 썬루프 있는 거 이거 하나랑 네. 그 다음에 그 휠 20 몇 인치짜리랑 네. 그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 그 패키지 하나 있어서 네. 그거 하나 넣고 네. 그렇게 패키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구매했던 것 같아요. 소유 기간이 잠깐만 몇 달이죠 지금? 지금 한 2달 조금 넘었죠. 2달 조금 넘으셨고 3달째. 네. 3달째.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그 전에는 네. 차를 좀 많이 탔었는데 23인데 많이 탔어요? 네, 차를 많이 그 집에 이제 네. 차량이 좀 있어서 네네네. 탔었는데 근데 다 국산차긴 했어요. 국산차긴 네네. 했는데 네네. 그 전에는 네. 모하비 19년식 모델 탔었어요. 모하비? 네, 모하비 기아 모하비 차량 탔었고. 네. 근데 그러면은 모하비를 타다가 그랜저 신형 그쵸? 네,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맞죠? 네.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일단 모하비가 너무 일단 등이 너무 딱딱했고 네. 시트랑 뭐 이런 서스펜션 같은 이런 방지턱 넘는 것들이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파서 네. 생각하다가 좀 이번에 그랜저 새로 나온 게 되게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거 되게 보다가 샀습니다. 고민하는 차종 없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네. K8 하이브리드도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랜저 이거 하이브리드 보고 있었고 사실 가격대가 5천만 원대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올라가면 제네시스 뭐 G80 같은 것도 있고 뭐 BMW 뭐 3 시리즈 뭐 C클래스 이렇게도 가니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K8이랑 하이브리드 이거 그랜저 둘 중에 하나 고르다가 그랜저 샀던 것 같아요. 왜요? K8 별로? K8도 예쁘긴 예쁜데 일단은 계속 기아 자동차만 타다 보니까 현대 것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던. 한번 현대 한번 타보자. 그래도 몇 천만 원인데 그래도 쉽지 않은 선택이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대를 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랜저도 보면은 그냥 일반 가솔린도 있고 하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일단 UGB 차원에서 네. 월등하니까 그치. 확실히 연비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탔던 것 같아요. 등급을 좀 여쭤볼게요.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세 가지 것 같아요, 그쵸? 네, 익스클루시브가 중간 정도 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캘리그래피가 풀옵션인 것 같은데 일단 익스클루시브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옵션 같은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앞에 그 원래 앞유리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속도 HUD. 네, HUD 같은 것도 제가 안 한 이유가 원래 HUD를 안 했어서 네. 그냥 그런 옵션들은 다 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썬루프랑
적당한 것들만 좀 있으면 된다 싶어서 그냥. 네. 캘리그래피가 그러면 HUD가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 네. 선택 옵션 아닐까요? 선택 옵션이에요. 선택 옵션인데 네. 저 그 익스클루시브에서도 다 뺐어요. 그거는. 선택 옵션이요? 네, 선택 옵션에서 뺐고 그냥 가격대 봤을 때 이게 제일 적당해서 그냥. 적당하다, 네. 무난하다. 네, 무난해서.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죠, 캘리그래피나. 네, 그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옵션의 차이인데 옵션 차이인데. 이 정도 옵션이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금액인데요.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차량 금액은 취등록세 다 포함해서 네. 한 5,400에서 50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그냥 이제 그냥 돈으로 이체했죠. 그냥 이체해서 같이. 네. 일시불? 네, 일시불로. 사장님께서? 네. 사장님께서? 네? 사장님께서 일시불로? 아니면 조금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네, 도움을 좀 받았죠. 도움을 좀 네, 받으셔서 도움을 일시불로 구매했다? 네, 네. 네. 할인은 없었죠? 네, 할인은 없었어요. 네. 차량 살 때 뭐 구매 팁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네네. 구매 팁? 구매 팁 같은 경우는 딱히 없죠. 네, 뭐 사실 그냥 아무 매장 가서 사면 되죠. 네, 매장 가서 계약서 쓰고 네. 출고 기간 기다리면 그냥 돼서. 보험료죠. 보험료는 제가 잘 몰라요. 보험료는 제가 안 내고 있어서. 부모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내주시고. 최고죠.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하이브리드죠. 네. 그렇죠. 일반유, 고급유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일반유 넣고 다녀요. 휘발유. 네. 그냥, 휘발유, 네. 일반유로. 네. 만땅 비용 얼마 들어가요? 만땅 비용 12만 원, 13만 원 정도. 10에서 13? 네. 근데 저는 만땅으로 기름 잘 안 넣고 다녀서 정말요? 보통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그냥 충전해 놓고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5만 원씩 이렇게? 바로 출고했을 때 만땅 넣었었는데 그때 한 12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만땅 넣고 편히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 운전했을 때도 살짝 그런 식으로 기름 넣었어서 그게 약간 습관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이거 만약에 만땅 넣는다고 가정하면요. 네. 한 몇백 킬로 탈까요? 700km 좀 넘는 것 같아요. 700km? 네, 700km 넘었던 것 같아요. 12만 원 정도 넣고 700km 탄다? 네. 유지비 면에서는 네. 진짜 좋은 거죠. 최고인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제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저 한 12만 원 넣으면 한 1200km 탈 줄 알았어요. 그 정도 가진 않고 아마 한 7, 800 정도 갔던 것 같아요. 7, 800 정도. 그렇다면은 연비인데 실제 타보시니까 연비는 좀 어때요? 연비는 네. 뭐 장거리 같은 데 가면은 네. 제가 막 엄청 밟는 성격은 또 아니어서. 그래요? 네. 젊은 나이시잖아요. 보통 젊은 나이 때 되게 밟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차 탔을 때만 네. 그랬어서. 네. 연비 그래도 진짜 장거리 엄청 길게 가면은 무조건 한 17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17, 18, 19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냥 뭐 아주 뭐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해도 한 10은 항상 넘으니까. 10 정도는? 네. 평균적으로는 한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나와요. 15 정도? 15에서 16 정도. 이 차 차량 용도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용도에 타고 계세요? 그냥 제가 생활하는데 그냥 생활하는 데일리로? 네. 한 달 유지비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달에 차주님 거진 한 달에 1000km 타는 거죠? 1000km 좀 안 되게 타는 거죠. 1000km 좀 안 되게 타는 거니까 거진의 주유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 그렇죠? 근데 제가 5만 원씩 넣다 보니까 또 금액이 좀 달라요. 금액이 거의 한 서너 번 넣는 것 같은데. 서너 번? 네. 이 키로수랑 좀 비례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연비가 그냥 한 뭐 13, 14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약간 좀 오차 범위가 좀 있다라 생각하시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을 좀 여쭤볼게요. 외관 디자인 어떻게 좀 평가를 좀 일단 색상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네네. 전 그랜저 색상이 이제 생각할 때도 항상 검정색이라고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분들이 그렇게 추천해 주셔서 당연히 검정색으로 사야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안에 이제 내장 시트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거는 인디고 브라운이에요. 인디고 브라운? 네. 네. 근데 처음에는 기대 안 했었는데 네. 그냥 막상 이제 출고되고 나서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 흰색 스티커 아직 안 떼신 거죠? 네, 저 아직 안 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 안 뭐지? 뗐어요. 뭐 조립하다 만 건가? 네. 그리고 이런 뭐 전체적인 뭐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 좀 어때요? 이 디자인이 옛날에 갓그랜저 약간 모티브에서 만든 그 핸들이라는
썰이 좀 있었는데 네. 제가 그거는 안 타봐서 모르겠네. 워낙 네, 오래된 차니까. 네. 근데 어때요? 디자인이 좀 전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디자인이 네. 핸들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것들도 핸들만 별로예요. 나머지 네, 별로. 실내는 네. 그 이거 밤에 달리면은 그래도 앰비언트랑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전체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그런 고급진 면도 좀 있는데 핸들이 디자인만 좀 핸들만? 네. 야 근데 추가하시면 돼요. 야, 근데 기어부가 기어봉이 여기 있죠. 되게 네, 너- 여기 있어서 너무 큰 거 아닌가? 약간 좀 가로로 돼 있는데 괜찮아요. 보통은 여기 안에 있는데 그치, 그치. 이렇게 돌리는데 네. 여기 안에 있으니까 살짝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걸리적 거릴 때도 있긴 하죠. 그래요? 네. 좀 큰 거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뭐 이렇게 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래요? 네.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세단이 처음이어서 네. 항상 SUV였거든요. 모하비. 모하비 그리고 스포티지 탔었고 음. 집에 아파차 카니발도 있어서 카니발 탔 그랬어서 다 이제 높고 약간 더 큰 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차니까 네. 쉽진 않았는데 타다 보니까는 그냥 적응되는 것 같아요. 타다 보니까 네. 뽑기운 같은 게 있나요? 이게 결함 많다는 소리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결함? 네. 뭐가 있어요? 그랜저 신형이 결함이 좀 많다 하면서 뭐 다른 신차 뽑은 사람들도 네. 보면은 뭐가 이상하다? 그냥 뭐 전방 추돌 그 방지 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그냥 주행하다가도 막 뜨고 뭐 브레이크 결함, 뭐 엔진 결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메일 거기 현대에서도 이번에 무상으로 다 교체해주겠다고 네, 그런 메일이 왔긴 왔었는데 저는 안 갔어요. 차주님 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간 거죠? 네, 뭐 따로 문제 있지도 않아서 그냥 이거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네, 그런 거 많죠.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네. 좀 어떠세요? 지금 시트가 좀 이제 모하비가 너무 딱딱해서 요거 훨씬 편해요. 훨씬 맞아. 편하고 진짜 훨씬 편하고 네. 제가 뒷자리에 타본 게 많진 않은데 네. 뒤에서도 진짜 너무 편하죠. 너무 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타본 차들 중에서 제일 편했어요. 시트 포지션도 딱 괜찮죠? 네, 네, 괜찮아요. 이게 어차피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전동으로 자기 키에 맞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하비가 조금 위에서 조금 약간 좀 강한 시야감을 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운전하기엔 편한데 네. 너무 차체가 또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네, 힘들었어요. 자, 그리고 때로는 한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세요? 괜찮나요? 요 각도, 요거. 네, 지금 뭐 딱 괜찮아요. 따뜻하게 괜찮고. 네. 혹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81에 75kg 나갑니다. 혹시 이런 체험이면 불편할 수도 있나요? 키가 좀 많이 작은 여성분들이면 네. 불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키가 많이 작은 네. 여성분이라고 하면은 키가 몇 cm일까요? 저희 할머니가 이 차를 한번 운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가 키가 158cm신데 네네. 작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해 하시긴 했었어요. 그 정도이신 분.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핸들 그립감인데요. 일단 뭐 디자인은 뭐 평가를 네. 해줬지만, 네. 이 핸들 잡았을 때 이 운전하면서 이 만지는 이 느낌이라든지 두께감은 좀 어때요? 사실 뭐 그냥 일반 차랑 똑같죠? 네, 비슷합니다. 무게감은 좀 어때요? 돌렸을 때? 모하비보단 가벼웠던 것 같아요. 모하비보다? 네. 좋아요? 나빠요? 훨씬 좋은 거죠. 가벼워서? 네, 가벼워서 그냥 뭐 컨트롤하기도 나쁘지 않아. 네. 요것도 스포츠 모드 같은 거 드라이브 모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 하면 좀 묵직해지나요? 없죠? 이게 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엔진이 두 개 쓰는데 네. 그 내연기관 그거 기름으로 가는 거 있고 전기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아예 그냥 전기 모드 안 쓰고 그냥 기름으로 기름으로, 내연기관 그러다 보니까 여기 RPM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네. 좀 더 빠른 면은 있는데 그렇게 막 차이 날 정도는 아니고. 무게감도 별 차이 없죠. 핸들 무게감도. 네. 핸들 무게감은 차이 없어. 묵직해지거나 그런 거 네, 없고. 그런 거. 뉴트런했을 때의 회전 반경이라든지 주차했을 때 회전 반경에 대해 좀 어떠세요? 유턴 했을 때도 그렇고 근데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거는 네. 주차할 때 차가 길다 보니까 네. 너무 이게 처음엔 진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많았어요. 한 번에 바로 넣는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막 꺾어서 다시 들어갔다가 뭐 그랬던 것도 있고.
주차할 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게 차가 너무 이제 모하비 타다가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길이가 5m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거의 그럼 대형차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좀 넘게 타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적응이 돼요. 네, 적응이 좀 되긴 했어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 말고 버튼부 위치 편의성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운전석에서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은 다 정위치에 있다라 보면 되겠죠? 네, 좀 다른 차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저건가요? 창문 다 원터치로 다 되나요? 네, 원터치로 다 돼요. 핸들로 넘어가서 네, 좌측이 반절 주행이죠? 여기가 네 크루즈랑 그다음에 그 차선 보조 보조. 기능 장치 그다음에 이건 차간 간격 거리 유지하는 거 잘 안 써요. 여긴 다. 아, 정말요? 네. 장거리 갈 때 보통 반절 주행 키고 가지 않나요? 아, 저는 근데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주님은. 네. 그리고 통화 음량 버튼, 그쵸? 네. 그리고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뭐 일단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라든지 편의성은 좀 어때요? 다 괜찮은데 제가 한 손 운전할 때 왼손으로 운전하는데 걸릴 것 같은데, 딱 봐.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는데 네. 제가 노래 틀면서 가면은 여기에 음량 조절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면서 가면 편한데 네. 항상 이게 음량 조절이어서 그러네. 좀 불편해요. 이게 오. 네. 그러니까 왼손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전 불편했어요. 그럼 왼쪽은 뭐지요? 요거는 보시면 이게 모니터 이렇게 나오면서 바꿀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가끔 그냥 연비 볼 때만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 버튼 위치가 좀. 네. 이쪽이 이쪽으로 음량 네. 조절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네네. 천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이 차라리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패들 시프트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요새 현대기아 차들 안에도 다 나오는 거니까 거의 뭐 네.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고, 와이퍼나 깜빡이나 특이사항이 별로 없죠. 네, 그냥 키면은 바로 오른쪽에 카메라 뜨면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 네, 약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비 올 때라든지 되게 좋죠. 비 올 때도 좋고 그냥 오른쪽 이렇게 고개 돌리기 힘든 상황에는 그냥 이것만 봐도 되니까. 그치. 네. 뭐 기어부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고 다 괜찮은데 너무 크다. 네. 그쵸?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딱히 막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위치 괜찮아요? 네, 위치도 적응하다 보면 다 괜찮아요. 그래도 가끔가다 이 밑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쵸. 다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은 네, 그래요? 불편한데 근데 뭐 정차했을 때 살짝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불편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행할 때 다리 이렇게 펴놓고 운전하면 다리 올릴 때 건드는 건가요? 네, 살짝 건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요? 네. 건들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뭐 파킹으로 가든지. 근데 이거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형식이에요. 뭐 그냥 고정이네, 그러면? 네, 지금 그냥 이대로 고정이고. 뭐 위아래 뭐 당기고 그런 건 전혀 없다. 지금 파킹도 여기 안에 이렇게 누르면 파킹 되고 이렇게 돌리는 식이에요. 돌리는 식이구나. 네. 오, 좋아요. 자, 계기판을 좀 여쭤볼게요. 풀 디스플레이잖아, 전자식. 네. 어때요, 편의성? 우선은 사실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무난하다.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엄청 디자인이 구리지도 않다. 그런 느낌. 네. 자, 모니터 HD는 빠져 있고. 네. 모니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모니터가 네.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들긴 해요. 이게 제가 주행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RPM 써져 있는 거에서 이제 전기 모터로 갈 땐 전기 모터로 간다고 하고 기름으로 가면 이제 RPM 나오면서 뜨긴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연비 주행할 때는 그 전기 모터로 주행 중이면 계속 연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좀 도움이 되긴 하죠. 이거 그냥 돌리면은 지금 연비 나오는 거 나오니까 지금 16.9로 지금 가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쪽 화면은요? 이쪽 모니터는? 이쪽 모니터는 그냥 디스플레이 같은 거 나와서. 어때요? 괜찮나요? 네, 근데 사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막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악 들을 때 뭐 블루투스 연결할 때만 쓰지. 쓰고 차량 이거 내비게이션은 안 쓰고 거의 핸드폰으로만 하니까. 티맵으로. 네. 이거 저거 연결되지 않을까요? 카플레이 같은 거? 카플레이요? 네. 블루투스 말씀하신 거예요? 카플레이가 티맵 화면을 여기 모니터로 띄워주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오히려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걸로 보면은 더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습관이 그렇게 네. 되셨구나. 그럴 수 있죠. 모니터는 그냥 이렇게만 띄워놓고 다닌다. 그렇죠? 네, 그냥, 음악이라든지. 네. 자, 밑으로 좀 내려가서 비상 깜빡이 쪽인데요. 이쪽에 있는 버튼, 비상 깜빡이 이외에서 다른 버튼 잘 안 쓰시죠? 그쵸. 음악 들을 때 이거 미디어 아니면 거의 미디어. 안 쓰고, 에어컨 조절? 여름이니까 에어컨 킬 때만. 야, 에어컨이 네. 사실 아마 다른 차들, 그전 차들은 전부 다 아마 직관적인 아날로그식이었잖아요. 네. 그쵸? 네, 그쵸. 이거는 이거 아예. 터치식이잖아요. 네. 이거 10.5인치 뭐, 그거, 지금 화면이라고 해갖고.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어때요, 이거?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직관식이다? 네, 그냥 그래요? 버튼 누르는 게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엉따나 통풍, 하기사 그런가? 그래서 통풍, 네, 지금 통풍. 근데 아니 뭐 어떤 분은 이거 그냥 좀 불편하시던 분도 좀 계시긴 했었거든요, 터치가. 그 약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네, 나같이 조작하기가 좀 힘드니까.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런 거 없다. 그쵸?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괜찮아요. 젊은 어차피, 사람들이 더 이런 거에 익숙하니까 그런 뜻이었어요. 야, 근데 이거 불편하지 않나? 근데 차주님 중요한 건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이쪽 네, 밑에 것도? 저는 딱히. 그런 거 없고 네. 밑으로 내려서 사실 뭐 밑에 보는 뭐 설명할 게 없는데 차키예요, 이게? 네, 이게 차키. 오, 그냥 차키 똑같아요. 예쁘다. 현대 그래요? 자동차. 네. 원래 요렇게 나와요, 차키가 현대가요? 네. 오, 예쁘게 잘 나오네. 자, 수납 공간 좀 여쭤볼게요. 이 컵홀더라든지 좌우 공간들 좀 있잖아요. 네, 네. 요건 좀 어때요? 우선은 그냥 그냥 2개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이거는 무선 충전 되는 거여서 꽤 유용하게 쓸만하더라고요. 여기 안에다가 핸드폰 넣으면 무선 충전돼서. 네. 근데 저는 이 차의 문제가 좀 핸드폰 거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 보여요. 선풍구 말고는 없는. 선풍구에다 꽂으려고 하면은 여기 이 버튼들이 지금 막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넣으려 하면은 여기도 막 엄청 평평하진 않아서 자꾸 막 흘러내려오고. 밑에밖에 둘 데가 없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많이 불편하죠. 왜냐면 움직이네. 네, 빠르게 달리면은 그냥 네네네. 흔들리니까. 천천히 가셔도 돼요. 네. 그렇구나. 핸드폰 거치대가 좀. 네, 그게 좀 애라네. 아쉽다고. 네, 저는. 근데 이거 뚜껑 덮개 같은 건 원래 없어요? 원래 붙여놓는 건데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네. 그 자꾸 막 떨어지고 막 그래서 저는 그냥 오히려 그냥 뺐어요. 그냥. 휴대폰 거치대. 아니, 저기 컵홀더 쪽에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덮는 게 좀 있죠. 있구나, 여기 밑에. 제가 못 봤어요. 이거. 네네, 있어요. 예. 그거 말고 다른 수납 공간 괜찮나요? 앞쪽이라든지. 수납 공간 앞쪽은 사실 네, 뭐 요 부분 괜찮아요. 무선 충전이 놓고 좀 좁다고 느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뭐 앞에다 차 안에다 뭐 짐 많이 두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 네, 방지턱 같은 거 넘거나 아니면 뭐 가볍게 차선 변경하는 것도 되게 여유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차 멀미하는 사람도 전 못 봤고 태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막 꿀렁꿀렁거린다는 분도 좀 계시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승차가 안 좋은 차를 탔었어서. 모하비, 그쵸? 모하비가 굉장히 딱딱했죠? 네, 굉장히 딱딱해서. 쿵쿵거리고. 네. 완전히. 자, 그에 비해서 이 차는 굉장히 소프트하다. 네, 맞습니다. 뒷자리에도 타여보신 적 있잖아요. 네. 뒷자리 승차감도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승차감도 똑같고 그다음에 레그룸이 일단 넓으니까는 그렇죠. 되게 여유롭다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차의 가속력은 좀 어떤가요? 한 제로백을 제가 제일 안 하는데 제일 한 6초에서 7초 때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실제 때. 네. 좀 어때요? 좀 뭐 만족하시는 수준이세요? 아니면 좀 뭐 물론 당연히 하이브리드지만. 이거는 그쵸. 달리는 차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뭐 불평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평범한 것 같다. 뭐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랜저 이름에 어울리다. 네, 그쵸. 그냥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고. 네. 맞나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가 이거 타기 전에 그 테슬라 모델 3를 탔었거든요. 그래요? 네, 잠깐 탔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갖고는 있는데 잘 안 타요. 네. 잘 안 타요. 근데 그게 거의 제로백이 3초대가 나오니까는 네. 뭐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완전
거북이 수준이죠. 그렇죠. 거북이 네. 수준이 하지만 좀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막 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네. 그런 거에서는 별로 불편함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자, 혹시 그렇다면 이 차를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180, 170까지 어떠셨어요? 고속 안정감은? 확실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차체가 좀 네. 길고 그래도 공간이 좀 여유롭다 보니까 저는 되게 흔들리는 것도 잘 없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180까지 갔을 때도. 반대로 제동력. 브레이크도 잘 먹긴 하는데 얘가 약간 전방 추돌 이렇게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어. 이게 살짝 그냥 공간이 좀 남았는데도 브레이크를 살짝 덜 밟고 그러면은 네. 그냥 계속 막 울리더라고요. 이게 비비비비. 네, 전방 추돌 이제 경고음 뜨고 시트 막 흔들리고 그냥. 더 가까이 가면 지가 그냥 브레이크 잡아버리잖아요. 네네네.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얘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주차할 때도 네. 좀 뭐 충돌 방지 그런 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소리가 되게 크게 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불편함을 느끼세요? 조금? 네, 조금 그냥 조금 살짝 거슬리다 그 살짝 정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게 그건 좀 어때요? 제동력? 이 차가 엄청 그렇게 무겁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그냥 안정적이게 그냥 잘 멈춰요. 그냥. 안정적이 잘 네. 멈춘다. 코너링. 코너링도 네. 확실히 세단이다 보니까 낮게 깔려서 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SUV면은 좀 그냥 붕 떠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안정적이진 않은데 확실히 그냥 낮은 세단 타니까는 그건 진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요.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기어를 변속할 때요? 네, 그러니까 뭐 자동으로 변속될 때 뭐가 좀 이상함 같은 거. 맞아. 네. 이질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주차할 때 네. 살짝 그 뒤에 턱 같은 게 좀 있으면은 후진할 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악셀을 좀 세게 밟아야지 후진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후진 넣고. 네, 약간 살짝 미세한 차이로 네. 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보통은 발을 살짝 떼잖아요. 그렇죠. 악셀을 안 밟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차가 그러면은 후진이 잘 안 돼요. 후진이 안 돼요. 후진이 안 된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후진 기어 넣었는데 발을 떼도 그냥 멈춰 있다는 거예요, 차가. 네, 차가 잘 안 뒤로 후진을 제대로 안 한다. 오. 네, 그런 불편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네. 그러니까 원래 되는데 가끔 가다가. 네, 아니 그 살짝 방지 그 뒤에 살짝 턱 있는 데서 후진하면은 네. 안 돼요. 그게 잘. 턱 있는 데서. 네. 약간 경사길인가? 네, 경사길 같은데. 경사길. 경사길 맞아요? 저는 주차 스토커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경사가 살짝 네, 져 있을 경사가 때, 살짝 되어 있는 되어 있을 때 후진할 때. 네,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제 언덕으로 이제 올라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차가 이제 정차하고 정체했죠. 네, 정차하고 이제 뒤에 약간 놓고? 후진을 했는데 네. 뒤에 살짝 그 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로 이어지는 그런 데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턱 있죠. 네, 거기서 안 올라간다는 말이었어요. 차가. 원래 안 올라가지 않나요? 근데 다른 차들은 모하비나 뭐 스포티지, 뭐 카니발 같은 거 잘 올라가는데 얘는 좀 그런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지? 하이브리드라는 거야? 아무래도 2륜인 게 좀 크지 않을까요? 스포티지는 4륜이었으니까.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있다. 다른 거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죠. 뭐 스포츠모드 넣었을 때 변속 충격이라든지 변속이 느려 빨라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요. 이 모드가 총 뭐뭐 있다 그랬죠?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 여기에 있어서 네. 누르면은 3개 있는데 세 개? 마이 모드? 마이? 그러니까 제가 운전한 스타일로 뭐 알아서 인식을- 하시는 스마트 모드구나. 네, 그런 거 있고 네. 에코 모드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3개. 와, 마이 모드. 컴퓨터 모드가 없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그냥 에코 모드가 아마 컴포트로. 그렇구나. 사장님 주로 마이 모드 많이 쓰세요? 아니면 에코? 저는 에코 모드로. 에코 네. 모드로 많이 쓰고 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이에요.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이제 뭐 천천히 갈 때는 또 전기로 갈 거고, 그쵸? 네, 그렇죠. 전기 배터리가 좀 없으면 또 엔진 돌아가고 뭐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이질감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가고 있는 게 그 전기 모터 중이고 여기 쭉 가면 네, 맞아요. 전기 모터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악셀 밟으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네네. 그게 지금 내연기관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바뀌었어요? 네,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다시 전기 모터로 가고 있고 이렇게 조용하면 전기 모터고 조금 더 밟으면 이질감이 좀 있나요? 이게 운전한 입장에선 아주 미세한 그 차이는 있어요.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근데 조수석 입장 몰라. 네, 이게 어. 뭐 지하 주차장에서 다니면 살짝 차이는 있어요. 소리가 아예 전기차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아예 그냥 내연기관 소리가 날 때도 있으니까 어때요? 별로예요? 좋아요? 상관없나요? 그냥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자, 그 다음 질문.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그냥 스피커 옵션은 기본인 것 네, 같은데. 기본이어서 네, 어때요? 기본 스피커?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그런 음량을 뭐 제공하진 않고 그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뭐 만족스럽다. 자, 실내 사이즈. 아까 레그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네.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은 좀 어떤가요? 다 괜찮은데 네. 약간 시트가 좀 사선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허리 쪽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사선으로 퍼져 있어서? 네. 뭐지? 끝에 쪽 말씀하시는구나. 네, 좌우 네. 끝에 쪽이. 네. 밑에 타보니까 뒷사람들도 그런 얘기 좀 하세요? 아니, 뒤에 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네, 차주님께서 앉아봤을 때는 약간 이제 조수석 뒤라든지 약간 시트가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약간 네, 꺾여 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네, 그쵸? 좀 불편한 면이. 그래서 이거 좀 불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장거리 탔을 때는 좀 허리 느껴지죠? 통증, 네, 좀 있고 그래요. 확실히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일단 보일 때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네. 자, 2열 폴딩 되죠. 혹시 어떤 거요? 이 뒷자리 2열 젓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트렁크와 연결. 잘 모르시죠? 네, 제가 뒷자리는 잘 안 건드려서. 그쵸. 그럴 수 있어요.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 사이즈는 그냥 한 골프백 한두 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 골프 한두 개 정도? 어때요? 이 차에 이 정도 트렁크 사이즈는? 타보시니까? 좀 아쉽나요? 아니면은 트렁크를 너무 길게 빼놔서 차체 길이가 좀 길다? 네, 트렁크를 길게 네, 뺐어요? 너무 길게 빼놔서 좀 의미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의미는 선택이. 왜냐면 여기보다 더 길어버리면 네. 뭐 아예 그냥 플래그십 세단으로 넘어갈 텐데 네. 그것보단 차라리 차체 길이를 좀 그 옛날 거 구형편처럼 좀 짧은 편을 해놨다면 괜찮지 않을까. 정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패밀리카로 쓰려는 분들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패밀리카로도 쓸 수는 있죠. 패밀리카로 쓸 수는 있는데 네. 저는 패밀리카는 무조건 카니발이라 생각해서. 네, 저는 무조건 공간감이라든지. 네, 카니발만큼 편한 차를 보지 못해요. 그랜저는 패밀리카로서는 좀 안 맞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카니발보다는 좀 카니발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래도 뭐 충분히 쓸 수 있죠. 충분히 쓸 수 네. 있지만 뒷자리가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할 수는 있다. 좀 불편할 수는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이 그랜저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네. 지금은 신형이니까 네. 좀 외관 같은 것도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간지나죠? 새 차 느낌이 나니까 그것도 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랜저 시리즈 중에서는 이 디자인이 전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 디자인이? 네, 디자인도 한몫 좀 한다고. 외관 디자인? 네. 좀 멋있긴 하죠.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데 네. 제 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연비가 되게 좋은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딱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 가지밖에 없네요. 뭐 정숙하고 뭐 네 가지. 이게 뭐 고성능의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럼 반대로 단점은요? 근데 또 단점도 그만큼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점으로 해봤자 뭐 핸들 이런 모양이라든지 못생긴 거 휴대폰 거치대? 네, 그리고 거치대 그거 말고는 뒷자리 저거 약간 사선돼 있는 거? 근데 뒷자리도 사실 그렇게 문제되진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그냥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좀 있을까요? 현대에서 이거 좀 신경 더 써주지. 이런 거. 핸들 모양. 핸들 모양? 네, 핸들 모양. 그 정도보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 했어요. 그쵸?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있나요?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가령 이 돈이면 그냥 이제 M3라든지 달리기용 차 살 걸 그랬나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등. 사실 23세 그랜저라고 하면은 물론 좀 빠를 수도 있지만 그쵸? 네. 아무튼 네. 제 생각에는 그 대만족? 5천만 원대 뭐 금액대로 이제 차량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네. 그랜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유지비를 좀 생각한다면은 뭐 하이브리드 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차주님은 후회하는 거 없죠? 이 차 사고. 네, 후회하진 않아요. 또 이제 다음 차 이제 생각 말씀요? 저 차 좋아하니까. 근데 이 차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옵션도 그렇고 네, 뭐 색상도 그렇고 맞죠? 다 뭐 그렇게 불편함 느낀 적도 없어서. 자, 보증기에 내외 수리하신 거 없죠? 네, 지금 아예 네,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현대 블루핸즈죠? 네, 아직 가보신 적 없죠?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래도 뭐 어떻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요?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봐야죠. 현대 서비스 센터는 지금 안 가봐서 딱히 모르겠네. 기아 서비스 센터는 비교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누군지도 기아 서비스 뭐. 센터는 좀 뭐 서울 안에 있는 그런 서비스 센터로 가면은 너무 대기 기간도 많고 좀 그 예약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지방 쪽으로 기아 서비스 센터를 가면은 좀 불친절하고 좀 보상해 주는 게 좀 시원치 않다. 보상해 주는 게 네. 뭐지? 사업소인가? 그냥 뭐 기아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뭐 블루핸즈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그렇게 생각을 좀 네, 하고 저도 그냥 네. 블루핸즈도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계시다.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그쵸. 부품값 수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품값 수리비? 좀 비싸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그래도 국산 차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국산 차면. 네. 이 차를 살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차에만 들어간다 가정했을 네. 때는 잘 모르긴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한 3,400 정도는 돼야 되지 정도 않을까? 돼야 되지 3, 않을까요? 400 정도는 돼야지. 네. 뭐 풀알부를 사든 뭘로 사든 네, 간에. 차값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좀 제일 비싸니까. 그쵸.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네. 5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럼 되지 않을까.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사실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네, 그쵸? 결함이 좀 있는 차들이 결함이 있다. 좀 그거 있다. 말고는 제 차는 없으니까. 그냥 뭐 내 차는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때요? 일단은 지금 신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정숙해요. 우선 뭐 떨림 현상 이런 것도 없고. 없고 네. 바람소리 풍절음도 없다라 보면 될까요? 네. 지금 뭐 고속에서 다녔을 때. 네네 고속도로 이제 뭐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막 정숙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주위 반응이요? 네, 어떠셨어요? 주위 친구분들이 야 이거 뭐. 근데 주변에 이제 좋은 거 타는 애들도 좀 있어서.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잘 뽑았다. 잘 뽑았다? 차 예쁘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뭐. 디자인이 좀 한몫했나 보다, 그렇죠? 디자인 너무 네, 아무래도 예쁘니까. 검정색에 이번 신형 그 외관이 좀 그래도 특이하다 보니까 예쁘다는 소리도 좀 듣기도 하고 아직 막 안 예쁘다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차감인데 차 뭐 내릴 때라든지 이 차를 사람들이 말 봐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건 없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요? 네, 막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신기해서 무슨 차지 하고 이렇게 아직 없나요? 저도 초반에는 이 그랜저 이거 대기 기간이 좀 걸리니까는 신기해서 쳐다보긴 했어요. 저도 차 아직 못 받았을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출고 이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자동차가.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많아진다. 네, 지금은 그래도 네. 뭐 아파트 단지 들어가도 한두 대씩 보이시니까. 그쵸. 좀 물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좀 엄청 희소성이 있진 않고. 좀 섭섭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근데 되게 빨리 인도받은 거라서. 네. 네. 괜찮아요? 그래서 차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텐데. 네, 그쵸. 뭐 다른 차 사야지. 다른 차 사야지. 자,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보겠죠? 그쵸. 그랜저 하이브리드 꼭 알아야 될 점.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돼. 보통 이제 그랜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제가 그 딜러분께 물어보니까는 네. 웬만해서 한 60% 넘게 다 하이브리드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비겠죠, 그렇죠? 네, 연비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솔린 뽑으신 분들은 네. 내가 1년에 타봤자 만 킬로도 못 타니까 난 가솔린 뽑는 게 낫겠다. 뭐 어차피 하이브리드 물론 연비 좋은 건 알겠지만 네네. 그 정도로 뽑으려면 적어도 한 몇만 킬로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가지신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그쵸. 차주님은 그런 계산 하시고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뭐, 네. 월 그 기름값이랑 뭐, 차 값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뭐, 가솔린이 좀 더 이득이다라는 그런 영상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타고 다니면서 좀 만족스럽게 그냥 연비 만족스러운 것도 좀 보고 이제 제가 그걸 대학생이니까 그냥 뭐 유지하기에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을 것 같다. 유지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꼭 많이 안 타더라도 그냥 나만의 만족이라든지 그렇죠. 네. 연비가 이 정도 좋구나. 그리고 또 많이 탈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라는 것도 시시때 바뀔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왜냐면 차주님 스타일대로라면 1년에 12,000km거든요. 그렇죠? 네, 유독 많이 탄 것 같아요, 제가. 아, 유독이요? 네, 유독 많이 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하이브리드 뽑으려면 1년에 한 3만 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부터 하이브리드 뽑지 않나? 네, 거기까지 디테일하게는 계산을 해보신 건 아니죠. 계산은 네,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하이브리드로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딜러분 말씀도 그렇고 거진 뭐 60%? 그렇죠? 네, 60% 넘게 그렇게 계약했다고.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차주님한테 네. 아, 친구야 나도 그랜저 살 건데 네. 뭐 등급이나 뭐 선택 옵션 좀 추천 좀 해줘봐라고 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차주님께서 다시 산다면 이제 어떤 옵션을 다시 할까? 뭐 HUD 저는 그냥 이대로 탈 것 같아요. 이대로? 근데 제 뭐 주변 사람들 보면은 HUD는 뭐 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HUD 정도 선택 네. 옵션 넣고 빌트인 캠은 조금 그렇다. 빌트인 캠 거의 열에 9은 안 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패키지로 묶여 있어서 아, 네, 뭐 22인치인가 1인? 휠하고 3인치인가? 네, 그 휠 그렇게 해서 묶어놔서 그냥 끼어파네. 아이씨. 그렇게 해서 근데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쵸? 이게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빌트인 캠이. 이게 그리고 그 창문이나 이 문을 좀 세게 닫고 이제 주차를 하고 네. 집에 가면은 아침에 이제 시동 걸잖아요. 그 다음날. 그럼 이제 차량에서 뭐 충격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빌트인 캠 떠요. 그럼 괜히 뭐 옆차가 뭐 문콕한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니까 네, 알고 보니까 그 제가 그냥 차 문 세게 닫은 것 때문에. 이거 근데 화면도 없는데 이거 뭐 모니터로 보는 거예요? 네, 이 모니터로 봐요. 모니터로. 네네. 괜찮은데? 네, 잘 나쁘지 보여요. 않나? 네. 나쁘지 않네. 네. 그 대신에 녹음은 안 되죠. 그 아마 음량 되겠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겠죠. 그냥 보기가 좀 그렇던 거구나.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차를 사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K8. 그쵸, 아마 비슷한 선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싼 선상이니까. 네. K8일 텐데. 누군가 차주님한테 나 K8 살까 그랜저 살까라고 물어본다면, 차주님은, 그래서 그랜저가 낫지 않을까요? 정말로? 네. 그래, 외관상이나 뭐 아직 뭐 K8이 지금 나온 지 좀 됐죠? 네 페이스리프트 되는 거 아닌 이상 아닌 이상은 그냥 무슨, 지금 신형 이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디자인적으로 네.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간도 넓으니까 K8보다 이게 더 공간이 더 넓어요? 길죠. 더 더 기니까. 길고. 하지만 실내 사이즈 비슷한데 트렁크를 너무 많이 뽑았다. 그쵸. 차에 비해서 너무 길게 뽑은 게 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2열 자체는 넓다. 그래도 이 자체는 네. 넓다. 하지만 사선이다. 그쵸? 좌우가. 그거는 좀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그랜저 있나요? 저 키가 작은 여성분이시면 그런 분들. 추천.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차주님. 플래그십 세단 바로 그 밑 단계? 그냥 저희가 그냥 흔히 아는 그랜저? 그냥 그런 차를 느낄 수 있다? 그랜저라는 차를 네, 그냥 느낄 수 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궁금하다. 저는 근데 진짜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서 만점은 아닐 것 같은데. 왜냐면 네. 휴대폰 거치대도 좀 있고 핸들 디자인도 좀 그렇고 해서 사실 핸들 디자인도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진 않아요. 제가 막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냥 만점인가요 설마?
그래도 한 4점 후반 4점 후반 정도? 4.78? 마이너스 0.2점 요거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지. 이런 거랑 뭐 휴대폰 거치대, 휴대폰 거치대. 네, 그런 거.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이 차가 없어졌어요.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차를 당장 또 살 수 있어요. 네. 정말 만족하면 이 차 또 사겠죠? 다른 차 살 것 같아요. 다른 차? 네. 궁금하다. 어떤 차요? 제네시스 G80. 네, 그런 G80. 거, 네, 그런 거 살 거예요. 희한하게 차주님 스타일이 약간 진짜 조금 약간 편안한 세단을 되게 좋아하신다. 달리기보다는, 그쵸? 네, 달리는 거. 근데 차라리 달릴 거면은 아예 그냥 외제차로 가버리는구나. 나으니까. 굳이 뭐 어정쩡한 차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AMG나 뭐 그치. M 시리즈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만약에 그 차를 못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편안한 차를 사는 게 네, 낫겠다. 네, 그게 또 그냥- 사실 현명한 거예요. 맞잖아요. 네, 저는 그냥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 않을까. 네. 자, 제 공지전 지금 다 끝났어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좀 있을까요? 다 된 것 같은데요. 다 쓰시네요. 네. 즐거웠습니다. 아,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